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이곳 안양 일대, 경기도 일대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냥 첫눈이죠. 엄청나게 왔습니다. 그래서 첫눈이 내리는 날 남산에서 만나기로, 남산 타워 밑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오늘 제가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약속을 했어요. 바쁜 일이 있으면 두 번째 눈 오는 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키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못 갔으니까 다음번 눈 오는 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남산에 가서 약속을 지킬 겁니다. 누구하고 약속한 거냐면 그건 비밀입니다. 누구나 다 비밀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약속을 못 지켰기 때문에 다음번에 꼭 약속을 지키는 미안한 마음과 또 설렘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런 약속한 거 없나요? 그런 약속도 좀 하고 멋있게 좀 살아보세요. 요것도 또 새로운 거지. 요거 괜찮은 겁니다. 한번 걸어봤더니 저한테 딱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뭐든지 다 어울리는 남자 미스터박이 오늘 유튜브를 열어니는 어느 분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자분인 것 같아요. 장해독에 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십사라고 해서 오늘 장해독에 관한 이야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해독하면 뭐 똥을 못 넣어서 뭐 그 변비 뭐 이런 것만 얘기를 하는데 뭐 숙변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 얘기하는 건데 그것이 아니고 장해독하면 오장육부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간신, 비패신, 뭐 담낭, 소장, 뭐 방광 이런 전체적으로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장해독하면 그냥 똥 못 넣어가지고 뭐 고생하는 이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또 간해독을 해서 뭐 피로감 해결하고 뭐 이런 거 그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다 해당됩니다. 관계가 아시겠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독소가 많이 쌓였다는 것은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해독하기 전에 장에 독소를 집어넣지 않으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그죠? 독소가 들어가 쌓이면 그게 문제가 되면 좀 좋은 걸 집어넣자 이게 자오간. 근데 우리 몸 안에 독소는 두 가지로 돼 있어요. 하나는 무형적인 독소가 있고 하나는 유형적인 독소가 있어요. 유형적인 독소는 우리가 그냥 먹고 마시고 해서 이 몸 안에 축적되는 거고 무형적인 독소는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예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가장 큰 독소 중에 제일 왓다시예요. 제일 무서운 독소야 그게. 에? 이 정신적인 독소가 쌓이기 시작하면 그냥 욕도 잘하고 그냥 뭐 묻지마 폭행 뭐 사이코패스 뭐 우울증 뭐 그냥 칼로 찌르는 놈 뭐 밑에 층에서 위에 층 이 층간 소음 있다고 올라가서 막 찔러 죽이고 뭐 뛰어내리고 이런 것들 전부 다 그게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게 정신적인 독이 쌓여서 그래요. 그걸 해독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건 생각 못하고 그냥 유형적인 독에 관한 이야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이런 유형적인 독소 또 무형적인 독소 우선 유형적인 독소로 정리하면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 이 콧구멍을 통해서 들어오거나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거나 각종 병원균이겠지 뭐야. 또 이런 음식물을 통해서 몸속으로 들어오는 거야. 또 이런 환경독 자동차 매연 뭐 이런 것도 지하철에 있는 그 성면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몸속에 축적되면 그것이 전부 다 혈액순환 장애로 이렇게 남는 거죠. 그런 것들이 유형적으로 보이는 거. 그 중에 하나가 혈전이에요. 혈전. 이런 것들이 혈전이 많이 쌓이다 보면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고 몸이 차가워지고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 이런 다양한 질병으로 발생해요. 이게 전부 독소의 과다 누적에 나타난 현상들이 그게 질병이야. 근데 우리는 마음의 병을 무형, 유형, 무형이지. 무형의 독소, 이 마음의 병은 잘 신경 쓰지 않아요. 마음의 병이 먼저입니다. 무형의 독이 유형의 독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병부터 이 무형의 독소부터 제거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천천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음이 괴로우면 육체적으로 혈액순환 장애가 돼요. 마음이 괴로우면 우리가 여기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의 혈관이 좁아져요. 그러면서 혈액순환 장애가 생겨요. 그래서 만성 피로, 통증, 설사, 소화불량, 두통, 불면증 여러 가지 증상들이 오랜 동안 누적돼 이것을 방치하다 보면 암,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중풍, 뇌경색 이런 것들이 와요. 그럼 결국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 무형적인 독소로 인해서 유형적인 독소가 밖으로 표출된 이러한 결과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뭐 피로가 잘 안 풀린다. 뭐 얼굴이 야 너 이렇게 병색 있냐? 어? 또 야 넌 어딘가 뭐 안 좋아 보인다. 그다음에 감기도 잘 걸리고 또 쓸데없이 뭐 별로 먹는 것도 없는데 체중이 증가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형적인 독소가 우리 몸 안에 많이 누적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 발생한 사람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든 이러한 육체질환이 있는 사람이든 몸 안에 독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독소가 있는 것 이것이 외부로 나타나는 게 혈액순환 장애, 동양의학적으로 기혈이 막혔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왜 발생하냐 몸이 차가워서 그래요. 몸이 차가우면 염증이 많이 생겨요. 염증 자체는 육체적인 독소의 결정체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서양의학적으로 보면 염증이 많은 사람은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고 몸이 차갑고 동양의학적으로 기혈이 막힌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예를 들어서 간에 독소가 많이 누적이 되면 간은 피로물질은 젖산을 분해 배출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것이 제 기능을 못하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간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러면 지방간, 간염, 간경화, 간암 또 이런 것들은 또 혈관, 신장, 뇌질환까지 발생하는 모든 장기가 전부 다 동일합니다. 무형의 독소와 유형의 독소들이 우리 몸속에 누적되면 다양한 형태의 질병이 밖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 뭐 부종이 있는데 뭐 반달이 없으면 독소가 많다, 뭐 손톱이 갈라진다 이런 건 전부 다 간 기능이 약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그리고 수족냉증이 생긴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활력이 부족한 채로 찌뿌둥하고 불편하면 이런 것들이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유형의 독소와 무형의 독소가 우리 몸 안에 오래도록 누적되는 원인이 뭐냐 이게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유형의 독소는 식습관과 잘못된 생활 습관이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러면 뭐 독소 얘기만 자꾸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독하느냐 그 얘기부터 하라 또 이렇게 막 들이댑니다. 독소를 해독하는 방법은 잘 먹고 잘 싸는 겁니다. 잘 먹으면 잘 소화되고 잘 싸게 돼 있습니다. 아셨어요? 그러면 잘 먹는 게 뭐냐 이게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먹는 거예요. 그렇게 먹으면 잘 소화되고 잘 배출이 됩니다. 그러면 독소들이 설사 있다 손 치더라도 다 나갔더니 음식은 우리가 먹으면 치료 시간이 9시간에서 약 18시간이면 다 나가야 됩니다. 고기 같은 이런 찰진 걸 먹더라도 24시간이 전부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오래도록 남는 이런 가공식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먹으면 오래 남아요. 그래서 독소가 자꾸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배출시키기 위해서 몸이 따뜻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차가우면 염증이 생기고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고 결국은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 비만, 뚱땡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된 원인으로 작용됩니다. 그 중에 가장 크게 작용되는 것이 스트레스예요. 하나씩 정리해 봅니다. 동양의학적인 소견을 정리하면 독소가 쌓이는 조건은 첫 번째는 독소를 넣지 말아야 됩니다. 독소, 음식을 잘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먹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로 먹는 게 뭐예요?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식품 첨가물이 들어간 음식들을 먹고 체질과 건강 정도를 고려하지 않는 마구잡이 음식을 먹다 보니까 몸 안에 자동적으로 독소가 쌓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질도 더러워져요. 이 무형의 독소가 쌓이게 된 원인은 미움, 분노, 원망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불평, 불만이 생기고 이것이 스트레스로 작용됩니다. 그 작용되는 그 원인 중에는 남과 비교하고 욕심을 내기 때문에 그래요. 비교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독소를 빨리 배출시켜라. 독소를 빨리 배출시키면 몸 안에 있는 음식을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먹어야 되고, 또 잘못 먹었다면 빨리 배출해야 돼요. 그런데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이런 것들 자꾸만 먹어버리면 배출이 잘 안 됩니다. 똥이 찾아요. 대장의 연동 운동과 분절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야 잘 배출됩니다. 그리고 매번 강조하지만 쓰고 달고 차갑고 차가운 환경, 그 다음에 싱겁게 먹어도 독소를 배출시키지 못합니다. 몸이 차가워져요. 차가워지면 몸에 염증이 생기고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고, 이것으로 인해서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서 면역력도 떨어지고 만병이 발생하는 원인이 작용돼요. 거기다 성질이 더러워. 미움, 분노, 원망, 그 다음 비교, 욕심이 생기는 것은 나를 기준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을 기준으로 세상을 보지 마세요. 의견을 달리한다는 생각을 갖고 보세요. 그것은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미움, 분노, 원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신적인 독소, 무형의 독소가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럼 정신이 건강해지는 거죠. 마음의 독소, 미움, 분노, 원망, 비교, 욕심, 불평, 불만 이런 것들 용서해야 됩니다. 전부 다 내 탓으로 돌리세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작은 것에부터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그 독이 없어져요. 미움을 어떻게 버리고 분노를 어떻게 버리고 원망을 어떻게 버려? 못 버립니다. 작은 것에부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것이 용서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이 마음의 병, 마음의 독소를 서서히 해독시키는 그런 첫 단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는 마음을 갖으면 이런 마음의 평수가 넓어지면서 마음의 독소가 옅어집니다. 아시겠어요? 옅어져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옅어집니다. 그래서 독의 해독 방법은 마음의 병부터 해독하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걸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러한 마음의 독소, 무형의 독소가 해독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육체의 독은 독소가 적게 쌓이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런 음식이 어떤 거냐 이게.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먹어라. 어떤 거? 생식을 먹는 게 가장 좋아요. 왜? 생식은 아까 이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식품 첨가물이 갖지 않는 특장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몸 안에 나쁜 유형적인 독소들을 빨리 분해 배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즐겁게 식사하자. 고른 영양을 섭취하자. 저칼로리 고영양 음식을 먹자.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자. 제철 음식을 먹자. 신토부리 음식을 먹자. 이런 조건을 고루 갖춘 게 바로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먹는 생식이에요. 그게 오행생식이에요. 그래서 유형의 독소를 전부 다 배출하는 가장 좋은 으뜸인 식습관이 이겁니다. 두 번째는 이미 생긴 독소는 부항사일로 뽑아내자 이게. 아시겠어요? 부항사일로 뽑아내자. 세 번째, 몸 안을 항상 따뜻하게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것은 두한족일의 건강 원칙을 지켜요. 그것이 바로 발을 따뜻하게 하는, 맨발로 걸어랍니다. 맨발로 걸어라. 이런 조건들을 갖출 때 우리 몸 안에 장 해독이 되는 거지, 이런 무형의 독소와 유형의 독소들을 고루 전부 다 해독시키려는 노력을 해야지, 그냥 유형의 독, 어떻게 똥이나 잘 싸고 이게 해독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장 해독이 아니에요. 이해가 있어요? 질문하신 분?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둘씩 실천할 때 독이 해독되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으면 해독이 안 돼요. 실천하는 것이 가장 해독 방법의 또 으뜸입니다. 아시겠어요? 얼마 전에 여기 요 지방에 사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체질에 맞는 이런 생식을 먹으면서 빨래판을 열심히 밟고 있으니까 과거에 알았던 그런 증상들이 역으로 나타나. 이게 무언가요? 그게 명현 현상이에요. 그래서 짧게는 하루 또는 길게는 2, 3일씩 그런 증상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칭찬해 드렸어요. 이분은
식이요법,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생식 먹으면서 빨래판을 열심히 밟고 있는 이런 실천을 했기 때문에 실천한 만큼 좋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유형의 독과 무형의 독 전부 다 해독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으니 실천하셔서 몸 안에 독소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독소에 관한 이야기 여기에서 마칩니다. 화이팅!